자, 1회. 자, 전범위 모의고사 들읍시다. 자, 1번에 이제 진술 거부권. 자,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보면 진술 거부권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충분한 조력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질러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은 형사 382에 따라 증거는 부정된다. 어떻게 되죠? 응? 사용할 수 있니 없니? 그렇지? 자, 진술 거부권 고집하지 않은 상태지만 거기서 상변자, 그지? 자, 상변자에 해당이 되면 뭐야? 증거 사용할 수가 있다 봐야겠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피고인의 증거 서류의 진정 성리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 거부 행사에 진술 거부한 경우는 형사성법 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봐야지. 그죠? 그래서 세트로 뭐 있지? 세트로 진술 거부권하고 증언 거부권은 314조의 필요성에 해당되네 안 되네. 필요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셔야죠. 진술할 수 있는 상태이지. 자, 3번에 보면 진술 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조 상자 피의자 피고인 될 가능성이 있는 자유도 보장되고 형사 절차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나 국회 질제도 당연히 된다 보장이 된다. 이런 진술 거부권은 고진 누구한테 맞는 거죠? 피의자 피고인만한테는 거죠. 창고에는 포함돼야 안 되죠. 알아두시고. 자, 4번에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의 답변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 기명이 설명되지 않죠? 그럼 피신조서의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니 없니? 없다. 자, 2번에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죠. 자, 1번에 보면 법관에게 제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을 3일 이내에 서면이죠. 서면 동그라치고 서면으로 소명해야 되네.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보면 기피 신청이 소송전의 목적이 명백할 때는 형사소송 220조 1항에 따라서 법관은 결정 기각할 수 있고 소송 절차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뭐라 하지? 뭐 하는 거예요? 소송이 명백할 때는 간이가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간이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니 없니? 응? 즉시 선고할 수 있죠. 간이가 결정해서 뭐 즉시 공판 절차 있어 없어? 없죠.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둬야지. 즉시 항고는 뭐야? 즉시 항고는 응? 집행정지 효가 있어 없어? 집행정지 효가 있죠. 이게 원칙이죠. 집행정지 효가 없는 거 뭐 있어? 피간 증불제 다 알잖아. 피는 뭐야? 기피 신청이 간이의 결정이 있지. 간이 결정에서 집행정지 효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는 집행정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피 신청의 소송률 명백함을 이유로 형사소송 20조 1의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 기각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간이가 결정이죠. 그래서 이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된다? 정지해야 돼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돼? 아니죠. 그지? 2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22조 본문에 위반하여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지 그대로 진행돼서 소송에 그 효력이 없고 그 후 기피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봐야겠죠. 그죠? 그럼 불공평 재판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하지 않고
해서 나중에 이게 기각 결정됐다 하더라도 뭐야? 불공평 재판으로서 소송행위는 무효다 봐야 됩니다. 자, 됐고. 4번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 밑줄 그으세요. 기합이죠. 기합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되지만 소송적 목적으로 기피 신청은 법관에 의해서 재판부 스스로 각하할 수 있다 없다. 각하할 수 있다. 자, 기피 신청하면 공판 절차 정지해야 되네. 정지가 됩니다. 정지됩니다. 정지되지 않는 거 뭐 있지? 정지되지 않는 거 뭐 있어? 판. 깽은 뭐야? 구속기간. 자,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머릿속 기억해. 기피 신청하면 합의부에서 심리하죠. 이 결정할 때까지 공판 절차가 어떻게 돼? 정지되는데 정지되지 않는 거 뭐 있어? 판. 뭐야? 구속기간. 갱신하는 거. 그 다음에 판결 선고만 하는 거. 응? 이거는 정지되지 않고 판결 선고만 있는데 구속 기피 신청이 있어. 그럼 판결 선고 해버리는 거지. 잘 나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난 머리 만져 주겠어. 연수 머리 안 감았구나. 머리 좀 감고 다녀. 왜 동영상 듣는 분들은 내 말이 절대적이야. 널 못 보잖아. 자, 3번 봅시다. 자, 변호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 취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피고인 동의가 없다면 상소 취하로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진 않는다 봐야지. 자, 이번에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을 제출하지 않고 밑줄. 자신 명의로 정식재판 청구하고 정식재판서 청구만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선임이 제출했다면 그 정식재판 청구서는 적법 유효한 정식재판 청구력이 있다 없다? 없다. 치유돼야 한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 X.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봐. 형식은 있는데 무효야. 응? 이거 치유되냐 안 되니? 치유되죠? 응?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게 비판이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했어 안 했어? 지문에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했냐는 형식은 있는데 선인신고 제출하지 않았지? 무효죠? 원래는 치유가 돼야 돼요. 형식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유독 판례가 요 변호인 선인설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치유가 안 된다 본 거야. 응? 그러면 요건 어떻니? 형식 자체는 없어요. 형식 자체가 없는데 무효야. 치유돼야 한대. 치유 안 되죠. 그럼 우리 공소제기는 뭐야?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잖아. 그럼 구두로 공소제기합니다 하는 거야. 이건 형식 자체가 없죠.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치유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한 형식적인 면이 있으면 원래는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 사건만 변호인 선인 신고 제출하지 않은 거 있지? 이건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단에 변호인 선인 신고 제출하지 않고 밑줄. 치유 X.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는 효력이 없다 이게 보는 겁니다. 자, 3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신문할 피의자 변호인이 없을 때는 재판관 판사 직권의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고, 이 경우 변호인 선정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1심까지 효력이 있다?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맞지? 기각될 때는 1심까지 맞는 게 아닙니다. 기각이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국선변에 뭐 있어? 응? 국선변인 선정. 필요적 국수. 세트를 안개해야지. 뭐 필요적 국선. 구미농심 70 글씨 봐. 대답 안 해줄 거야? 구미농심 70 단선 기억나죠? 구속 그다음에 심신미약 미성년자 있죠. 그 다음에 동아자 심신미약 70세 이상 단기 4년 이상. 그 다음에 또 청빈 건명 빈곤일 땐 청구가 있어야지면 되는 거고, 권리보호하기에서는 명시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적군 참치 전제준영 적부심 군사 재판,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 치료가 뭐 위추전이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하는 거, 그 다음에 재심 결정하는 거, 공판 준비 절차, 준비 절차, 영장 실질 심사. 그럼 여기 영장 실질 당연히 뭐야? 필요적 국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력 제외하고는 2시간까지 맡아내는데 구속 기각되면은 2시간까지 맡지 않는다 봐야지. 이것도 이제 세트는 좀 암기해 주시고. 자, 4번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동피고인에서 이해상반될 때, 이해상반 미추, 이런 경우는 동일한 국선을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고. 자, 4번 봅시다. 자,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 세무공모 고발 없이 조세범칙 사건이 공소 제기된 후 세무 고발이 된 경우에는 공소 절차 무효가 치유된다? 우린 즉시 고발은 뭐야? 즉시 고발 사건은 뭐야? 즉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사가 뭐 할 수 있니? 공소 제기할 수 있죠? 응? 그렇잖아. 고발이 없는데 공소 제기했어요. 이거는 뭐 치유돼야 안 돼? 치유 안 돼요. 형식적인 것이 없는데 이게 무효잖아. 치유 안 되지. 자, 치유된다. 틀렸고. 자, 2번 봅시다. 자, 기피 신청을 받은, 4번에 1번은 뭐야? 고발이 없으면 원래 처음부터 공소제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형식도 없는데 공소제기 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자, 2번에 기피 신청받은 법관이 본안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그 기피 신청 기각까지 확정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야? 무효다 봐야 되는 거지. 자, 3번에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해서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이 실제 파악한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 공판 절차 진행하고 증거 조사 절차 마무리되어 법관 신청이 이뤄진 단계 미추. 이건 공소장 1번주 위배를 주장해서 소송 정지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 보면 칭고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이후 고소 추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칭고죄로 기소되었다가 1심 공판 중에 칭고죄 공소장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고, 어느 경우이든 법원이 검사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해서 무효임을 이유로 공기판을 해야 돼. 그럼 공소장 변경으로 칭고죄 바뀌었지? 그지? 칭고죄 바뀌었어? 그러면 처음부터 뭐야? 칭고죄 사건이라는 거지? 칭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얘기할 수 있지. 고소 있니 없니? 고소가 없어요. 응? 고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은 가는 게 뭐야 돼?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 제기했으니까
공기판. 그지? 자, 4번 문제 좀 조심하시고. 좋네. 자, 5번 들어갑니다. 5번에 수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됐습니다. 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려는 제 적경교통 인정되지 아니하여 변호인 적경교통 당연히 인정되죠. 자, 이번에 보석 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되고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할 수는 없다. 자, 보석 취소 결정 있죠? 그렇죠? 보석 취소 결정과 자, 보석 취소 결정은 어떻게 되지? 원래 보석 취소가 되면은 어떻게 돼? 보증금 몰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취소와 동시에 몰수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 후 그다음에 별도로 몰수할 수도 있다 봐야 됩니다.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함정수사 공소제기 찍으세요. 함정수행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면 법률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공소제기했지. 그러면 공기판. 공기판사에 뭐 있어? 절반이 다친 재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이 위반된 거야. 응? 그래서 공기판이 되는 거고. 자, 4번 보면 자, 형사정법 244호에 의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 신뢰관계 동석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한 경우 동석한 피의자가 대신 진술한 부분, 자, 동석한 자가 피의자를 대신 진술한 부분 밑줄. 일단 피신조서 증거 능력 요건을 갖춰야 증거 인정된다? 아니죠. 이거는 내용을 인정하면 안 되고 얘는 뭐야? 수사기관 앞에서 참고인의 진술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적실특방이 갖춰져야 돼요. 정례가 아니고 적실특방이 갖춰져야지만 증거는 인정됩니다. 자, 그다음 6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적경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1번. 자, 변호인은 신체 구설당한 피의자 접견을 하고 서류 또는 물건 수수,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대려는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이 대려는 자의 일정한 범위 접견 교통을 제한할 수 있니 없니? 제한할 수가 없어요. 왜? 응? 변호인이 대려는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접견 교통을 제한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권리야? 자, 이거 다 아시죠? 아이고. 몇 건데?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날 권리는 뭐야? 헌법상 권리, 헌법상 권리.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의 제한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날 권리는 이건 법률상 권리예요. 그럼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도소 운영 차원에서 뭐야? 제한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변호인 대려는 자 있죠? 자, 변호인이 대려는 자가 피의자를 만날 권리는 변호인이 대려는 자가 피의자를 만날 권리. 이거는 헌법상 권리예요. 그렇죠?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제한하면 돼, 안 돼? 법률상 제한 규정에 제한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응? 변호인 대려자 피의자 만날 거리는 피의자가 변호인 만날 거리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 봐봐. 그래서 6번에 보면은 세 번째 변호인 대려는 자는 일정한 범위 내 적견 교통권 제한될 수 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 없까?
아니다. 그럼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할 수 있니 없니? 피의자 신문할 때 옆에 변호인 참여할 수 있죠. 그죠? 참여 제한 같은 경우는 뭐 수사방해라든지 뭐 기밀 누설 있으면 참여 제한할 수 있는데 뭐 멀리 떨어져 앉아라, 뭐 뒤에 앉아라, 뭐 이거는 막 수사기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준항고될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 변호인 참여권에서는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권이 있죠. 자, 이것도 하나 좀 조심해요.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할 수 있니 없니? 참여할 수 있죠? 변호인 대련자는 여기 포함이 안 돼요. 변호인 참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수사방해 나오죠? 저방 기껏 피의자 신문하고 있는데 검사실 뒤에서 문을 뚝뚝뚝 두들겨. 누구세요? 했더니 저 변호인 대련자인데요. 앉으세요. 또 10분 정도 막 수사하고 있는데 뚝뚝뚝 두들겨. 누구세요? 저 변호인 대련자인데요. 앉으세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변호인 대련자까지 피의자 신문의 참여권을 다 무조건 보장해주면 수사 방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는 할 수 있는데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는데 변호인 대련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6번에 2번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번에 공범을 가담이죠. 이런 공범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기 그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 적용교통 금지가 정당화 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이제 헌법성이 걸리기 때문에 공범을 가담시킨 것만으로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변호인과의 적용교통권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미 동행된 피의 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됐죠? 모든 국민은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적용교통권 인정돼야 하는데 인정됩니다. 그렇지. 고지는 안 되죠. 진술거부권 고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피의자, 피고인한테만.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피의자가 구속되어 국가안전부에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 접견심 불어대고 이에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검찰을 송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준항고 조치해서 위 접견부로 취소돼 접견이 허용된 경우는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1회 신문조서는 변호인 접견도 침해한 상에서 시행된 것도 아니다?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어 없어? 변호인 방어권 보장 없이 했기 때문에 이때는 증거능력도 없다 보시겠고. 자, 7번 들어갑니다. 자, 앞서 이야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소헌법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발부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을병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 압수, 을병의 공소헌법 혐의를 발견한 경우 압수영장 기재된 피갑의 녹음 파일에 의해서 의심되는 혐의사가 무관하다면 줄 을병의 사건의 증거 인정할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영장 사건 단위서기 때문에 갑에 대한 진술만 영장에 기재일지 을병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을병의 녹음을 압수하려면 어떻게 돼?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자, 2번에 수사기는 압수액을 실시해서 그 집행 종료했다면 영장 유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영장 효력 상실되죠. 맞고. 자, 3번에 전자정보 담긴 저장 매체 또는 복사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추적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의 참여 절차 보장의 취지, 시절 침해됐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 혐의 사례에 관련된 전자복사를 출력했다면 그 압수 적법하다?
어때? 참여, 자, 세 번째,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제로 침해됐죠. 당연히 위법하죠, 그냥. 침해되어 있다면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적법하지는 않다 봐야지. 참여권 보장해줘야 됩니다. 자, 4번은 좀 다 풀어봤죠? 자, 무관정보, 거기 두 번째 줄 후단에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적 우연 발견, 즉 무관정보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돼?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은 또 별도의 압색영장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맞고. 자, 8번 들어갑니다. 자, 항고. 자, 항고 들어갑니다. 자,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태료, 감치, 제재 결정할 수 있고 이 제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응? 가태료 밑줄. 뭐야? 즉시 항고는 뭐라 했지, 선생님이? 그럼 전부 강조하지 말고 즉시 항고. 발전적인 거였죠? 발전적 성격이 있는 것을 뭐 하는 거? 브레이크를 걸 때. 알지? 발전적인 성격인 것을 브레이크 딱 걸면 다시 한번 이어서 해주세요 할 때 즉시 항고 가능하고. 뭐? 돈, 보상, 가태료 이런 거지? 이런 거 있을 때 뭐야? 즉시 항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딱 보니까 뭐 있어? 가태료, 돈에 관련된 거 즉시 항고 할 수 있니 없니?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자,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 밑줄 보세요. 판결 전 소송 절차야? 아닙니다. 종국 절차입니다. 즉 뭐냐면 소년부 송치 결정했으면 소년부 송치 법원은 소년부 송치 결정했지. 그지? 그럼 일반 사건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난 거야. 종국 재판이 종국 재판. 응? 판결 전 소송 절차가 아니라 종국 재판이에요. 종국 재판. 종국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다 없다? 항고할 수 있다 보는 거지. 그 결정에 불복했을 때는 항고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 자, 3번에 검사가 압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니 없니? 압색영장 청구는 검사 재량이죠. 그죠? 자, 4번에 구속집행 정지 결정은 즉시 할 수 있니 없니?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죠. 이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없다? 불복하면 돼야 안 돼? 할 수 없는 거죠. 구속집행 정지.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권 정지했으면은 요즘 구속집행 정지는 실무적으로 어느 때 쓴다 그랬어요? 장례식이라든지. 그치? 이게 만약에 결정해서 항고가 받아지면은 어떻게 돼? 구속집행 정지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9번. 자, 증명에 대한 것. 자, 증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 사실 인정은 바로 밑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친고죄 고소 유무는 뭐야? 자증이죠? 자증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유죄의 자료가 되는 반대 증거 제출 밑줄. 이게 뭐냐? 무죄 증거 제출했죠. 그럼 무죄 증거까지 뭐 검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때는 무죄 증거 제출했을 때는 그것이 유죄 사실 인정 증거된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진정성을 증명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증거 판단 자료 쓸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4번 특신 상태 밑줄. 검사 중에 해야 되죠? 뭐야? 엄증 자증. 자증입니다. 특신 상태 뭐야? 특신 상태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해야 되죠? 뭐? 옆에 특신 상태는 특허 신 임자.
암기해도 특허신이 이제 뭐야? 특은 특신 상태란 뭐야? 허위의 개입이 없고, 그 다음에 신빙성과 임의성, 그 다음에 자증. 됐지? 특신 상태란 뭐야? 허위의 개입이 없고, 신빙성을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뭐야? 자증. 자, 10번. 자백 배제 법칙 중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0번에 1번 보면 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해서 증거 능이 없는 진술 증거는 피고인의 증거로 하면 동의했다. 증거 상할 수 있니 없니? 임의성님 자백하면 뭐 생각해야 돼? 마동석 진실의 방, 그지? 자, 위수증하고 그 다음에 임의성 없는 자백 있죠? 증거 동의 대상이 되냐 안 되니? 증거 능력도 없고 동의 대상도 아니다. 자, 2번 보면 자, 형사정법 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사유는 자, 원칙적으로 뭐야? 예시사유다. 예시사유. 예시사유. 열거된 건 뭐야? 예시사유다. 예시사유. 요것만 딱 그 임의성 자백이 아니라 요거에 비슷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임의성이 없다 보면 다 예시사유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3번에 검사 작성 피신조소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에 관해서 공판정 임의성 유무, 임의성 밑줄 유무가 다퉈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재판사 종합적 3작 적당 인정 방법으로 자유로운 증명 밑줄 고추탄 특명 임의로 간번시죠. 임의성은 뭐야? 자증입니다. 자, 4번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형 자백을 하고 그 법정 임의성 임의성 심리상 계속 밑줄 자백을 하더라도 법정 임의성은 있다 없다? 없다. 자, 11번 옳지 않은 것 됐네요. 자, 1번에 범행 현장에 지문 채취 밑줄. 자, 우리 범행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지문 채취는 적법이죠. 그죠?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했죠. 그럼 1차 증거는 적법이고 2차 증거는 위법이지. 그러면 위수증이야? 아니, 독과수 유도냐? 아니죠. 1차 증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증거 사용할 수 있다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미리 진술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피해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로서 임의성 인정된 경우라도 증거는 부정돼야 된다. 3번에 보면 수사기관은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공소적 이후 이뤄진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른바 2차 증거로서 위증 배제 요청에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적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이른바 2차 증거로서 위증 배제 능력이 없다. 자, 이 사실관계는 뭐냐면 좀 굉장히 압축시킨 건데 영장 없이 구속영장을 집행했지. 그럼 당연히 뭘 청구하겠어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속 적부심 할 때 당연히 변호인 조력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러면 구속되고 나서 구속 적부심 할 때는 상당 시간이 경과가 되고 어떻게 돼? 변호인의 조력을 당연히 받았겠지. 그렇지? 왜 구속할 때는 필요 국선 변호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변호인 조력 받고 그다음에 거기 뭐랬어? 법정 진술. 거기서 이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있죠. 자기 스스로에게 자의록을 진술했다면 상변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증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 이따위는 문제 내면 안 되지. 미안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이거 뭐야? 우리 1차 증거에서 1차 증거에서 2차 증거 쓸 수 있는 게 뭐 있니? 어? 아이고 이거 다 알잖아. 이제 그러니 전범위가 2달 동안 가잖아.
오늘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내고 이게 기본 베이스야. 천천히 어떻게 되죠? 쭉 멘탈 깨질 것 같은데. 멘탈 깨져야 되나? 지금 오늘 오프닝이잖아. 선생님 얘기했죠? 형법 공부하신 분들 형법도 몇 주 차지? 아, 안 했구나. 아. 형법도 그 동형 모의고사도 슬슬 이제 되게 낯선 지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틀릴 거야. 그래서 형소법도 이제 이 전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뭐 최신 판례부터 해가지고 중요 판례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가미하면서 출제할 거니까 좀 낯선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낯선 지문 그런 거 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2달이면 충분하지 뭐. 아닌가? 우리 시험 언제지? 4월. 그러니까 야 1, 2월 달하고 3월 달에 뭐 하지? 3월 달에 뭐 하냐? 자 봅시다. 자 1차가 위법이면은 2차도 그래도 위법이지. 근데 1차가 위법일 때 2차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있어? 상변자하고 법원의 개입 기억나죠? 상변자가 개입은 법원의 개입이 있으면 정상식 2차 증거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이거 상변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영장 제시하지 않고 구속했으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을 거고, 구속 적부심 할 때 당연히 변호인의 도역을 받을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했다면 치유가 됩니다. 자, 4번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은행 상태에서 마약 여부를 1차 체념 미추 척법 위법. 강제 은행 상태에서 했으니까 1차 체념은 유업이죠. 자, 세 번째 후단에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본 영장에 의하여 미추. 그 영장에서 적법하게 그 구금된 상태에서 2차 체념 있죠. 2차 체념은 뭐야? 법원의 정상적인 영장에 2차 체념 했어? 했죠? 이거는 뭐야? 적법이죠. 그럼 법원이 개입해가지고 2차 증거는 적법하게 해준 거죠. 그럼 2차 증거는 그거 딱 보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에서 2차 체념이 채무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에서 인간관계 희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증거 사용할 수 있다. 자 12번 자 전문 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됐습니다. 자 1번 뭐 답 아시죠? 넘어갈게요. 그 대신 여러분 2번 삭제시켜 놓고 2번은 뭐 잘못한 것 같고 자 명예훼손 발언 직접 들은 건 뭐야? 요증사실 명예훼손이면 명예 발언 직접 들으면 본래 증거죠. 그래서 이게 본래 증거냐 전문 증거냐 할 때는 제일 먼저 요증사실 찾고 직접 경험자를 찾으면 돼요. 그럼 직접 경험자가 말하면 원본 증거고 그 다음에 경험자로부터 직접 경험자 전해든 것은 전문 증거다 봐야지.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구속적부심 요소 밑줄 311조야? 315조 3호죠. 자 4번은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검증 조소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죠. 그지? 그러면 이때는 사인이 피의자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예서는 피고인 내용을 인정해야 되나? 피의자 아닌 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했잖아. 그건 누구야? 녹음자의 진정성 립이 있으면 증거 생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탄핵 증거들합니다. 자, 탄핵 증거 위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탄핵 증거 위치 잘 기억해야 돼. 자, 증거조사 있죠? 증거조사는 건 뭐 정내, 참고인 진술조서, 뭐 적실특반 이게 다 증거조사야. 그럼 증거조사 전에 증거능력 부여되는 게 뭐야? 증거. 동의죠. 그리고 증거조사했는데 증거조사 후에 부인되거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건 뭘로 쓰는 거야? 탄핵 증거 쓰는 거지.
또 위치 좀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자, 1번에 보면 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와 피고인의 작성 자술서를 모두 검사 유지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이 각 내용을 부인한 이상 부인한 증거는 없고 미추. 없고 그것이 임의성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 지시를 탄핵한 반대 증을 쓸 수 있다 없다? 내용은 부인해서 안 했어. 내용을 부인했지. 그건 당연히 뭐야? 탄핵 증거 쓸 수 있니 없니? 쓸 수 있죠. 근데 탄핵 증거로는 반대 증거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틀렸고. 자, 2번에 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형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 여부 조사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의 의견과 변명 기회를 준 다음에 아니면 그 서증에 유죄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당연히 뭐 그 변호인이 자기 불리한 걸 제출했겠어, 그렇지? 유죄 증거를 뒷받침한 걸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뭐 성명 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여기서는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니까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그 변명 기회가 준 다음에 아니면 그 증거 유죄 증거 쓸 수는 없다. 자, 됐고 3번 봅시다. 검사가 유죄자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에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라 하면 상대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 사용 인정한 증거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에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인정하는 자료 쓸 수 있다 없다?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 쓸 수 있다 없다? 자, 봐봐. 진정성 인정되지 아니하고 미추. 동의가 없대. 왜? 뭘로 쓸 수 있니?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잖아. 그치? 그건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이잖아. 뭘 써야 돼? 탄핵 증거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탄핵 증거는 뭐죠? 엄격한 증거를 거쳐할 필요는 없죠? 자증이죠. 근데 자증은 왜 뭐야?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고 증거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탄핵 증거는 모순된 진술에 대해서 뭐야? 증거 제출돼야 한대. 되죠? 그거는 증거 써야 안 써요? 써야지. 그럼 당연히 뭐야? 탄핵 증거는 자증인데도 불구하고 뭐는 해야 된다. 증거 조사는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 조사는 필요하다. 미추. 그래서 탄핵 증거 제출이 있어서도 증명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 어느 진술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상대방이 알려줘야 됩니다. 자, 14번 봅시다. 재판권 또는 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했습니다. 자, 1번에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이니까 뭐 안 되니? 속인주의 안 되겠죠? 또 외국에 설립하니까 속지주의 안 되겠죠? 그쵸? 그때 용도 이미 사용하면은 이게 뭐지? 무슨 죄야? 횡령죄입니다. 횡령죄. 이 횡령죄 피해자가 누구야? 횡령죄 피해자는 내국법인이에요. 내국법인. 그러면 자, 그 외국인의 국외법인 있죠? 무슨 주의? 보호주의죠. 보호주의 우리 형사정보 적용돼야 하는데 적용되는 거지. 당연히 재판권이 있죠. 네, 재판권이 없다는 게 틀렸네. 보호주의로서는 형사법 적용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보면 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에 관할 본배는 지방법원 내부 사무 행정으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 단순 사무 그치고 소속 토지관할 본배에 해당할 수 없냐? 아니죠. 지원과 본원은 토지관할 만큼 고유 권한입니다. 독립된 관할권이 있는 거죠. 1번 틀렸고, 자, 2번도 틀렸고, 자, 3번에 보면, 관련 사건 관할 밑줄. 고유 사건과 그 관련 사건이 병합되거나 병합 신뢰를 전제로 요건하죠. 자, 예컨대 고유 사건은 살인이고, 관련 사건 절도야. 그럼 합의부가 고유 사건이면, 관련 사건, 단독 사건은 어떻게 돼? 합의부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관련 사건의 간할은 고유 간할 사건 및 그 간할 사건이 기소되거나 병합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므로 고유 간할 사건 계속 중 고유 간할 법원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후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자 밑줄 고유 사건이 먼저 심리가 종결 밑줄. 그럼 고유 사건이 먼저 심리 종결되면 관련 사건을 다시 보내야 돼? 아니죠. 이건 고유 사건까지 관련 사건을 계속 심판해야 되네. 돼. 관련 사건이 유지됐는데 유지되지 않는다 틀렸네. 자, 4번에 보면 일반 국민이 법안 수개 재가인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동시에 경합관계 있다. 하나는 사건은 군사법원이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이 전속권 재판을 갖고 있으나 그 일반 범죄는 군사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니 없니? 행사할 수는 없다 봐야겠죠. 오케이. 자, 15번 공소사실 특정. 1번은 뭐냐? CD 제출 사건 나왔지? 그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자적 형태의 문서 작성 후 종이 추적되지 아니하고, 자, 밑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서명 공소 첨부 밑줄. 읽을 수 있나? 없죠. 그럼 특정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 읽을 수 있는 부분만 특정시켜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에 보면, 자, 직무유기 교사에서도 정기협 회원들에 대해서 불법 파업을 하여 직무유기약을 처리하고 정기협 회원 6,500명이나 6,500여 명 밑줄. 이에 따라서 6월 23일 040분경 불법 파업 돌입한 직무를 교사했다는 공소사에 특정된 볼 수 있냐 없니? 응? 6,400명이 정범이 특정됐어? 6,500명 밑줄 보세요. 정범의 특정이 없어요. 6,400 정범의 특정이 없기 때문에 교사 특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로 4번에 보면 교사범 종범의 범죄 사실에 있어서는 그 전제권 정보, 자 당연히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이 적시되어야 한다. 밑줄. 그럼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지 뭐가 되지? 공범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응? 자, 우리가 교사방조 성립하는 뭐가 있어야 돼?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범의 행위가 적시되어야지만 교사방조 특정된다 보는 거고. 자, 4번에 보면 유가증권 변조 사건의 공소사실 범행 일시 05년도 1월 말, 2월 4일 사이, 서울 불상지 불상 방법으로 수취인 기재 삭제 이렇게 했을 때 변조된 유가증권은 앞서 현존하고 있어요. 현존하고 있다 밑줄. 현존하고 있다면 당연히 특정됐다 봐야겠죠. 자, 16번 약식 절차죠. 자, 약식 절차는 1번 지방법원은 그 관할 속해 검사 청구했을 때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으로 피고인의 벌금, 구류, 가료, 몰수, 약물과 벌이죠. 약물과 벌, 구류는 안 되죠. 자, 이번에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한 걸 믿고 피고인 스스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거야? 책임이 있어 없어? 잘못이 있죠. 그지? 확인하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정식에 해당한다. 성가지 못한 데 해당한다. 틀렸고. 자, 3번에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소 송달에 이해되고요. 재판소 송달 밑주고 그 약식명령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 송달함으로써 발생되고 피고인이 있는 경우라도 다 밑줄 반드시 변호인 약식명령 송달한 것은 아니다. 맞고요. 자, 4번에 약식 절차 자백 배제 법칙 보강 법칙 정보 적용되지 않아요? 자백 보강 법칙 뭐야? 약간 보강 소즉 보강 없음 있죠? 약식은 자백 보강 법칙 적용돼요. 자백 보강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네. 자, 17번 재심 사건. 자,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재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에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된 결정이 확정되기 전 사망했죠.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종료된다 봐야죠. 자, 2번에 보면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 청구 이후
를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 조회를 할 수 있고 공판적으로 적용된 엄격한 증거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맞고. 자, 3번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서 원판결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 법률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 원판결보다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이 반한다 볼 수는 없다. 즉 재심에도 불이익변경 원칙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4번에 특별사면. 자, 특별사면은 일상생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니?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사면으로 형선고 효력에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에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재심 심판법원이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 선고해야지만 슬러시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 어때? 유죄 인정돼가지고 집행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얘는 지금 뭐 받고 있어?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뭐야?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선고한다?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부 상소. 자, 18번 들어갑니다. 자,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 무죄,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항소,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판결 부분은 항소기간 지남으로써 당연히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에 이를 파기할 때는 뭐만? 무죄만 올라갔죠? 무죄 올라갔으니까 뭐야? 무죄가 유죄로 바뀌면 무죄 부분을 파기해야 되죠. 됐고. 자, 이번에 수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항소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하고 그 판결에서 피고인 및 검사 쌍방에 상고했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이유 없고 무죄 부분의 검사가 상고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유죄 인정체와 무죄를 인정한 채가 사실 경합범이 있을 때는 모두 파기해야 되는데 경합범 우리 가중하기 위해서 모두 파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니? 모두 파기해야 된다. 기억나? 이거 뭐야? 모두 파기해야 되네. 우리 경합범은 뭐야? 동시적 경합. A제, B제 경합범이면 A, B 판시 2분의 1 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합범 가중은 예컨대 가중주의는 뭐냐면 사형과 무기 이외의 뭐 동종의 형일 때는 예컨대 A제 유기징역, B제 유기징역 또는 A제 벌금, B제 벌금 이게 동종일 때는 뭐야? 가중주의, 즉 가장 중한 범죄 장기 또는 다기 2분의 1 가중하고 장기를 합산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경합범은 가중한다 안 한다? 가중한다 이걸 먼저 잡아야 돼. 그래서 잡아. 여기서 보면은 자 경합범에서 AU 비무 그치? 이거는 이제 이렇게 2심이라 합시다. 이거는 누구만이? 피고인만이 상고했고 얘는 검사만이 상고했죠. 근데 요거는 2심 됐는데 이제 유죄가 유죄로 인정됐어요. 응? 근데 검사가 상고 이유가 있대. 그럼 무죄가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유죄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 동시적 경합은 요거 두 개 가중해야 되나 돼. 가중해야 되죠. 가중하기 위해서 이 A, B, U를 가중하기 위해서 하급심에 있는 두 개를 뭐야? 두 개 모두 파기해야 되는 거야. 모두 파기. 응? 잘 나오는 건 주의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자, 1심에서 단순일제네. 단순일제 미추. 단순일제는 공소사실은 하나. 공소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하나인 단계에서 단순일제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 유죄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 그 항소는 그 일제 전부에 미쳐서 항소 부분은 무죄 부분도 당연히 심판 대상이 되냐 안 되니? 당연히 2심되고 무죄 부분 당연히 심판 대상이 돼야지. 자, 4번에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 1번 유죄, 1번 무죄 선고한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항소하지 않고 전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상소했죠. 그럼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 이겼을 때는 당연히 이것도 유죄 가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전부를 파기해야 되는 거죠. 응? 넘어갑시다. 19번 공기판 뭐 있니? 절반이 닫힌 재판. 자, 19번에 1번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죠? 뭐 공기결, 취사, 경포
범죄 포함된 공기결입니다. 2번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사건에서 동일한 사건이 다시 공소되겠죠. 그지? 다시 공소제기 됐죠. 자, 여기 보호처분이죠. 보호처분이요, 보호처분. 이 보호처분에는 이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기판력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 다시 공소하게 되면 돼안돼. 다시 공소 제기된 것은 면소야? 어? 면소 판결이 아니야. 왜? 소년 보호처분이야. 기판력 있어 없어? 자, 요 보호처분 같은 경우는 기판력이 있다 없다? 기판력이 없어요. 판결 선고 기판력이 있는 거지. 이거는 뭐야? 기판 면소 판결 아니고 그냥 공소시효 절차가 법률에 위반이 공기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형벌에 관한 법령 폐지. 그 폐지가 위헌이네. 헌법 위반이죠. 면소 판결이죠. 그지? 자, 일반적인 법 폐지는 뭐라 그랬어요? 사시 폐지 확정해서 면소 판결인데 위헌 결정은 면소 판결이 뭐야? 무죄. 기억나죠? 응?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4번 삭제하자. 거짓말. 4번 삭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시법이 폐지가 됐어요. 한시법이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20번 봅시다. 간이공판 절차 설명이 옳은 것 됐습니다. 자, 1번에 피고인이 공소살 모두 사례가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 심신상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법원은 간이공판제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자, 간이공판 절차 요건이 뭐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 사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간이공판 절차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심신상실상 있다 진술하고 있죠. 그지? 이거는 뭐야? 간이공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2번에 보면 법원이 간이공판 절차 취소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편에 이의가 없는 때는 공판 절차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원래 이제 간이공판 절차에서 간이공판 절차 취소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검사 피고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3번에 간이공판 절차에서 단독 사건에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합의부가 제1심에 심판할 수에 대해서는 간이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수 없어요? 1심이면 간이공판 합의부든 당연히 간이공판 절차가 갈 수 있는 거죠. 자, 4번에 피고인은 공판적 자백, 그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 인정되더라도 신빙성이 없네. 이때는 간이공판 심리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건설 재판을 가야 되는 거고. 자, 됐으면 그럼 잠깐 쉬었다가 2회 들어갑시다. Die.